안녕하세요. 재미있는 해부생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분비 계통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분비 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인 분비가 되는데요. 엑소 밖으로 분비되는 글랜드 분비샘이라는 것이고, 내분비샘이라는 거는 클라인 분비가 되는데요. 엔도 안으로 분비되는 글랜드 분비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밖으로와 안으로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 외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는 고유의 분비관 덕트가 있는 샘 조직을 외분비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땀샘 같은 경우에 자, 분비물이 만들어졌어요. 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땀샘관을 타고서 밖으로 빠져나가더라. 소화액도 마찬가지죠. 소화액이 나오면 이 소화액이 나온 것을 소화관을 타고서 밖으로 빠져나가더라. 자, 땀샘과 젖샘과 침샘과 눈물샘, 소화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유의 분비관 덕트가 있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외분비샘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뇌분비샘은 분비관 덕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덕트리스 분비관이 없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분비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주위를 휙 둘러봤더니 뭐가 있어요? 자, 여기 분비샘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질이 빠져나왔어요. 물질이 빠져나왔는데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은 없지만 주위에 뭐가 있냐면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 같은 경우에 우리 몸을 전신을 돌고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혈관이 있으면 그 혈관을 타고, 자, 분비관이 없으니까 어디를 타고? 혈관에 있는 혈액을 타고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 안쪽으로 슈 퍼져나가는 거. 네, 이렇게 분비되는 샘 조직, 이것을 내분비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혈액을 타고 안쪽으로 슉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때 나가는 물질을 분비물을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 내분비 기관 내지는 내분비샘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결국 이 내분비샘에서 생산이 되면 어딘가 혈관을 타고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표적기관을 향해서 나가서 그 혈액을 타고 나간 그 표적기관에서 작용을 했을 때 생리적으로 그 기능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촉진. 안 돼. 억제하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혈액을 타고 표적기관에 가서 뭔가를 촉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화학 물질을 호르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 표적기관이라는 건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신체 어떤 부분 내지는 조직, 어떤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표적기관 중에서도 이 호르몬이 딱 붙는 장소가 있습니다. 딱 붙는 장소를 우리가 수용체 리셉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리셉터에 대한 그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호르몬과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자, A라는 호르몬은 뾰족하게 생겼고요. B라는 호르몬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표적기관의 수용체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수용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 호르몬은 여기 딱 모양이 딱 맞으니까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어떠한 작용, 반응,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B라는 호르몬은 여기에 딱 붙으려고 했더니 뾰족하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모양이 안 맞으면 딱 붙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면 반응이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반응이 나타나지 않더라. 다시 말해서 이 호르몬과 수용체의 관계는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많은 열쇠들이 있지만 그 모양이 다 제각기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도 그 모양이 다 제각기 다른데
딱 거기에 맞는 열쇠, 딱 모양이 이렇게 딱 맞아야 반응 효과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딱 맞는 열쇠가 자물쇠에 싹 들어갔을 때 그 효과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 특정 내분비샘과 특정 거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표적 기간은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분비 기관을 하나씩 볼 건데요. 이 내분비 계통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계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항상 늘 일정한 성질을 유지해주는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는 시스템은 신경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경계통은 우리의 체온이라든지 우리 몸의 상태를 항상 정상 범위 내에서 조절하면서 유지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인데요. 내분비 계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칼슘 수치, 혈액 중에 칼슘 수치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칼슘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자, 내분비 기관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칼슘 수치를 떨어뜨려주고 칼슘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다른 호르몬이 나와서 칼슘 수치를 올려줘서 어쨌든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성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시스템이 어디다? 내분비 계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인체에서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어디냐? 대표적인 두 가지 시스템을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은 신경계통과 내분비 계통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우리 내분비 기관 하나씩 좀 볼까요? 머리에 보시면요, 뇌하수체 피투이터리 글랜드라는 내분비 기관이 있고, 자, 이 뇌하수체 윗부분에 보시면 여기 송가채 솔방울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뾰족하게 솔방울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피니얼 글랜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에 보시면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이 분비샘을 우리가 갑상샘 사이로이드 글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 갑상샘은요, 뒤로 딱 돌리면 갑상샘 앞부분은 이렇게 밋밋하게 생겼는데 뒤로 딱 돌리면 콩알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콩알이 박혀 있습니다. 이 박혀 있는 콩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갑상샘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가슴으로 내려왔더니 심장이 있으면 심장 위에 모자처럼 달려있는 흉성 가슴샘 사이머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 쪽으로 내려왔더니 콩팥이 양쪽에 있는데요. 콩팥 위에 뭐가 있어요? 자, 모자가 달려있네요. 자, 이렇게 모자가 달려있는 거 레날이라고 하면은 콩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AD라는 거는 뭔가 붙였다, 더했다, 콩팥 위에 더해져 있는 글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콩팥 위에 있는 셈이다. 콩팥 윗셈 부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콩팥과 콩팥 사이에 보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췌장이자 판크레아스라고 하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고환 테스티스에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수 오바리에서 내분비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이러한 내분비샘, 내분비 기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다른 내분비 기관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내분비 기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느냐, 조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자극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번 체액성 자극, 2번 신경성 자극, 3번 호르몬성 자극이라고 해서 3개의 자극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 주는 대표적인 자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체액성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체액, 액체 성분이죠. 우리 몸의 대표적인 액체 성분이 뭐가 있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 혈액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혈액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전해질이라든지 영양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의 농도 변화에 따라서 호르몬의 분비를
직접 반응해서 올려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혈액 중에 있는 칼슘 농도 수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부갑상샘 호르몬과 칼시토닌입니다. 칼시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이렇게 막 촉진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고 조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체액성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자극 같은 경우에는 신경성 자극이래요. 어떤 신경?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자,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데, 자, 이러한 교감신경은 부신, 수질, 콩팥유샘, 속질과 절친입니다.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교감신경은 부신수질을 자극하게 되고 부신수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호르몬의 방출, 호르몬을 나오게끔 자극하는 역할을 하더라. 다시 말해서 신경이 내분비샘을 자극해서 호르몬이 나오게끔 하는 거 신경성 자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호르몬성 자극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또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해서 호르몬을 내보내는 거, 이런 걸 호르몬성 자극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보시면 시상하부라는 이 내분비샘에서 방출 호르몬 내지는 억제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이 어디를 자극하냐면 뇌하수체를 자극하게 되고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자극 호르몬이 또 다른 내분비 기관을 자극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하게 되면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 갑상샘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해서 호르몬성 자극의 예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분비의 조절은 이 세 가지의 자극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조절을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대먹임기전이라고 해서요. 대먹임기전 하니까 뭔가 어색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먹임기전은 피드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는데요. 음성 대먹임기전, 네거티브 피드백과 양성 대먹임기전,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고요. 음성 대먹임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 내 호르몬 농도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반대로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는 것이고, 호르몬이 너무 많아요 라고 했더니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키는 이렇게 반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이다, 음성 대먹임 기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양성 대먹임 기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옥시토신의 분비가 촉진됐습니다. 많아졌더니 프롤락틴 호르몬도 막 분비가 됐어요. 프롤락틴 호르몬이 많아졌더니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많아지는 거, 이거를 포지티브 피드백, 양성 대먹임 기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시토신이죠. 자, 그리고요. 또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24시간 하루 동안의 주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루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의 나오는 농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코티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각성되고 뭔가 카페인처럼 자극되는 호르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밤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아침이 되면은 코티졸의 분비가 굉장히 피크예요. 최고 수치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각성되면은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 동안 막 살고 있다가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되면 이제는 이제 힘들어, 피곤해, 잠을 자야 되겠어 라고 해서 코티졸의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밤 동안에 잠을 자고 아침이 되려고 하면 또 코티졸의 분비가 올라가서 다시 잠이 깨가지고 생활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24시간을 주기로 코티졸의 분비가 변화되더라. 아침에는 피크, 밤에는 가장 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롤락틴 호르몬도 이렇게 아침에는 좀 많이 있지만 낮에는 조금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고, 성장 호르몬 GH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 키가 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성장 호르몬은 낮 동안에는 별로 나오지 않다가요,
밤이 되면은 네, 이렇게 피크가 됩니다. 그래서 밤 동안엔 성장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래서 키가 크다가 낮이 되면 눅 떨어져서 네, 그냥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24시간 주기로 하루 주기로 호르몬 분비가 조절된다라고 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실상하부와 뇌하수체에 대한 부분들, 내분비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실상하부와 뇌하수체는 뇌, 브레인에 있고요. 자,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 이 부분이 실상이고요. 실상 아래쪽에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실상하부, 하이포살라무스라고 하는 것이고, 실상하부 밑에 이렇게 콩알처럼 달려 있는 거, 이걸 뇌하수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뇌하수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머리뼈의 중간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머리뼈 중에서도 나비뼈,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나비뼈 저평골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나비뼈 중간에 보시면요, 쏙 들어간 오목이 있어요. 이거를 터키 안장이라고 하는데, 이 터키 안장에 뇌하수체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쏙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뇌하수체 오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뇌하수체와 시상하부는 어떻게 돼 있나요? 뚝 떨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뇌하수체와 시상하부는 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슉 여기 시상하부가 있고 뇌하수체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앞쪽과 뒤쪽으로 앞옆, 전엽과 뇌하수체 뒤옆, 후엽으로 구분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중간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볼 건데요. 실상하부 호르몬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네,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실상하부는 뭐 하더라? 방출 호르몬, 방출시키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을 내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사이로이드, 갑상샘을 트로핀 자극하는 호르몬을 네, 릴리징 방출해라라고 하는 호르몬. 그래서 TRH라고 우리가 약자로 합니다. 그래서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코르티코 부신거질을 트로핀 자극하는 호르몬을 릴리징하는 호르몬을 내보내세요 라고 해서 CRH라는 호르몬을 내보내고, 자, 생식샘 하면은 고나도 하면 생식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환이라든지 난소와 같은 생식샘을 트로핀 자극하는 호르몬을 릴리징 하세요 라고 해서 GN, 고나도 생식샘을 릴리징 자극하는 호르몬을 내보내라 라는 방출 호르몬을 내보내는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 바로 시상하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방출 호르몬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성장 호르몬, 멜라닌 색소 자극 호르몬, 프로락틴 같은 경우에는 방출 호르몬, 억제 호르몬, 방출 호르몬, 억제 호르몬, 방출 호르몬, 억제 호르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는 뭔가를 방출해라, 뭔가를 억제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을 내보내는구나. 어디에?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을 인자를 내보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GH라고 하는 것이고, 이 GH를 릴리징 해라. 네, RH. 내지는 이니비팅 억제해라. 네, 그래서 IH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멜라닌 색소 자극 호르몬,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을 릴리징 하세요. 아니면 릴리징을 억제하세요. 방출을 억제하세요. 이니비팅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프로락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락틴 호르몬을 네, R 릴리징 하세요.
I 하면은 inhibiting 억제하세요라는 호르몬을 내보낸다라고. 자,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을 내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도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소마토스타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소마토스타틴에 대한 부분은 뒤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상하부에서 소마토스타틴이 나오는구나. 이 소마토스타틴은 뭐다?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구나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ADH 항이뇨 호르몬 이콜 바소프레신, 자궁수축 호르몬 이콜 옥시토신인데요. 자,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시상하부에서 생산돼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시상하부는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과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달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아하,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구나 정도만 보시고요. 여러분이 좀 중요한 거는 시상하부는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 있고요. ADH랑 옥시토신은 뭐 하더라?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지더라. 이 정도만 조금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좀 보시고요. 자, 이 뇌하수체와 시상하부 같은 경우에는 시상하부가 있으면 뇌하수체 앞쪽으로는 뭐가 많이 있냐면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시상하부에서 방출 호르몬 내지는 억제 호르몬을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내보내면은 이 앞옆, 전엽에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를 보면요. 뒤쪽으로는 이 부분이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신경입니다. 신경. 그래서 신경이 있어서 시상하부에서 ADH와 옥시토신을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을 이 뒤쪽으로 후엽 쪽으로 내려보내면 여기에서 저장되어 있다가 분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상하부에서는 방출 호르몬, 억제 호르몬을 내보내서 명령을 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명령을 하느냐? 뇌하수체에 명령을 합니다. 뇌하수체 중에서도 어디에 명령을 하느냐? 뇌하수체 앞엽을 자극하게 되고, 이 뇌하수체 앞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호르몬이 자극 호르몬이고, 이 자극 호르몬은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게 되고, 그리고 이 특정한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나오게끔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표적기관에 나가서 작용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가 있으면 시상하부에서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앞엽에서 이런 다양한 호르몬을 내보내는 자극하는 명령을 내리더라 라고 하는 것들. 자, 그리고 이 시상하부는 이 뒤쪽으로는 축삭, 엑손이 있다라는 거는 신경이구나. 신경을 통해서 이 시상하부에서 항이뇨 호르몬 ADH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신경을 통해서 쫙쫙쫙 내려왔어요. 뒤쪽으로 내려오면 이 뇌하수체 뒤엽에서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하면 분비하게끔 해주는 이러한 관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특히나 뇌하수체 호르몬 같은 경우엔 앞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뒤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고, 자, 뇌하수체 앞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6개가 있습니다. 1번 성장 호르몬, 2번 갑상샘 자극 호르몬, 3번 부신 껍질 자극 호르몬, 4번 프로락틴 접분비 호르몬이 있고요. 자, 5번 난포 자극 호르몬, 6번 항체 형성 호르몬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GH라고도 하고요. 뭐를 성장시키냐? 소마토, 우리의 신체를 트로픽, 자극해서 나오는 호르몬이다라고 해서 STH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GH, STH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체의 뼈와 신체 조직을 자극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자, 이렇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바로 혈당입니다. 혈액 중에 포도당이 상승해서 우리 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뇌하수체, 내분비 기관과 자, 호르몬 이름과 그 기능을 여러분이 연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요, 사이로이드를 스티뮬레이팅 자극하는 호르몬, 그래서 TSH가 나오는 것이고, 자, 이 TSH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뭘 자극하겠어요? 갑상샘을 자극하겠죠. 그래서 이 TSH는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 갑상샘 호르몬이 T3, T4입니다. 자, 이 T3, T4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래서 아드레노 그러면 부신이고요. 코르티코 하면은 겉질, 껍질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 부신 피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를 트로픽,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해서 ACTH, ACTH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ACTH 같은 경우에는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코티졸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프로락틴 저분비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고, 프로락틴은 약자로 PRL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프로락틴 같은 경우에는 젖을 분비를 하려면 어디를 발달시켜야 되겠어요? 젖을 분비하는 유방을 발달시키고 젖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더라. 네, 이렇게 기능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뇌하수체 압력에서 분비되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생식샘이라고 하는 거는 난소와 고환을 생식샘, 성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 고나도 생식샘을 트로핀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자, 이거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요. 자, 난소에 보면은 난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난소에 보면은 이러한 원시 난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난포를 성장시키는 게 바로 난포 자극 호르몬이고, 난포가 성장되면 뭐가 되냐면, 자, 난포가 성장돼서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커지면은 이게 바로 이 안쪽에 뭐가 있냐면 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포가 성장되면 이 난자가 만들어지는, 난자를 형성할 수 있게끔 난자 형성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난포 자극 호르몬. 네, 폴리클 난포를 스티뮬레이팅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FSH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 난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난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 자, 그리고 여성에서 이런 작용을 하고 있지만 남성에서도 동일하게, 자, 난자와 동일한 뭐가 있어요? 정자가 있겠죠. 그래서 고환에서 정자 형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바로 FSH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에서 다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섯 번째는 항체 형성 호르몬인데요. 이 항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이제 난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난포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에서 난자가 뭐 할까요? 네, 빠져나오겠죠. 난자가 빠져나오는 걸 우리가 배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배란이 되면 남은 거, 배란이 되고 남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배란을 촉진시켜야 항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항체 형성 호르몬은 배란을 촉진시키는
촉진시키고 항체를 형성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고, 자, 이렇게 나오는 처음에 난자가 나왔을 때는 뭔가가 이렇게 파열돼서 빠져나간 거니까 혈액이 있기 때문에 혈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누렇게 변하면서 황체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성숙된 황체에서 뭐가 나오더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더라. 황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호르몬이 나와서 임신을 유지해 주는데요. 이게 이제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이게 태화돼서 하얗게 질립니다. 백체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태화돼서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임신이 유지되면은 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나오면서 임신을 유지해 주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남자에서도 작용을 하겠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 항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내지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시키는 거를 간질세포라고 해서요. IC라는 간질세포를 스티뮬레이팅하는 SH 호르몬이다. 그래서 ICSH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루테이나이징 호르몬은 항체 형성 호르몬 LH라고 하는 것이고, LH는 ICH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르몬 이름과 기능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뇌하수체 중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우리가 이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멜라노사이트를 스티뮬레이팅 자극하는 호르몬 MSH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MSH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도 멜라닌 세포가 있고, 그 머리털, 채무에도 우리 몸에 있는 털, 채무에도 멜라닌 세포가 있잖아요. 이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뇌하수체 D엽,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실상하부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실상하부에서 항이뇨 호르몬 또는 바소프레신 ADH라든지 옥시토신의 호르몬이 실상하부에서 생성이 돼서 뇌하수체 D엽, 후엽에서 저장되어 있다가 뇌하수체 D엽, 후엽에서 분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ADH 같은 경우에는 자, 이뇨작용이라고 하면은 디유레틱이라고 하면은 소변을 보는 걸 이뇨작용이라고 하는데 반대예요. 못하게 해요. 이뇨작용이 안 일어나게 하는 항이뇨 호르몬은 소변을 보지 못하게 수분을 재흡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ADH 같은 경우에는 콩팥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질 때 수분을 재흡수를 증가시켜서 소변량이 줄어들게끔 감소하게끔 해주는 게 항이뇨 호르몬 ADH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ADH 이콜 바소프레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ADH 이콜 바소프레신 이렇게 함께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고, 자, 자궁이 수축되면서 젖분비를 촉진시켜서 아이가 나오면 바로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모유 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호르몬을 옥시토신이라고 하고, 자,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은 옥시토신 분비가 되면은 젖분비를 촉진시키는 다른 호르몬 뭐가 있죠? 프로락틴이 있죠. PRL 프로락틴 호르몬을 촉진시키고, 프로락틴 호르몬이 촉진되면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어떻게 되더라? 촉진되더라. 포지티브 피드백 양성 대먹인 기전이 일어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많이 하면은 회복이 빠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유 수유 유주 분비가 촉진되면은 프로락틴 호르몬이 촉진되면은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면서 자궁이 아기가 생기면서 이따만큼 늘어났던 자궁이 원래 자기의 모습대로 자궁이 수축되면서 회복되더라.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면은 회복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들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본 이 뇌하수체 피투이터리 글랜드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암엽에서 나오는 이 6가지 호르몬과 D엽에서 나오는 이 2가지 호르몬, 그리고 이 중간에서 나오는 MSH,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까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알고 계시고 각각의 기능도 연결하셔서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